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눈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글씨가 번져 보이는 경험,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여전히 뭔가 뿌옇게 보이는 느낌,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해져서 책 읽기가 힘들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주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맞춰도 소용없고 백내장 검사를 받아도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그저 나이 타지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안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때 실제로는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눈물과 관련된 건조함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눈이 불편해지고 필요 없는 안경을 여러 번 바꾸시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눈 표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과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구나. 또는 백내장이 생긴 건 아닐까? 물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노안,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시야가 흐리다고 병원을 찾으신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로는 안구건조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이 아니라 눈물 부족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도수가 정확해도 잘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도 표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어제는 이 도수가 잘 보였는데 오늘은 다른 도수가 더 잘 보이고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또 다르고 이런 경우도 눈물막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잠깐이나마 시야가 확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눈물이 보충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개선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단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눈이 자주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 드신가요? 특히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지시나요? 둘째, 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눈물이 나시나요?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눈이 건조하면 오히려 자극적인 눈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뜨기가 힘드신가요? 눈꺼풀이 달라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넷째,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주 눈을 감고 쉬고 싶으신가요? 다섯째,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 동안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이 드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해당되신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눈물과 시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렌즈가 두 개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정체입니다. 이건 눈 안쪽에 있는 렌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막이라는 거예요. 눈물막이 뭐냐고요? 우리 눈 표면에는 항상 아주 얇은 눈물층이 덮여 있습니다. 그 두께가 얼마나 얇으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두께입니다. 엄청 얇죠? 그런데 이렇게 얇은 층이 우리 시력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앞 유리에 빗물이 고르지 않게 있으면 시야가 흐려지죠. 그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얇고 고르게 펴지면서 시야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눈의 눈물막도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외의 유명 의과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막이 시력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체 시력의 질 중에서 눈물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수정체나 망막이 건강해도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시력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눈물이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 눈물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눈물막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점액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끈적끈적한 성분인데요. 눈물이 눈 표면에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는 수분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 성분의 눈물입니다. 제일 두껍고 양이 많은 층이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층이 뚜껑처럼 덮여서 안쪽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하죠.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살짝 부어 놓으면 증발이 훨씬 느려집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 눈물도 이 기름층이 있어야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 3층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름층을 만드는 작은 샘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그 결과 눈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물막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막에 구멍이 뚫리거나 고르지 않게 되면 그 부분으로 들어오는 빛이 제대로 굴절되지 못합니다. 마치 깨진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난시가 없으셨던 분도 갑자기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증발하고 눈물막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침에는 신문이 잘 보이는데 저녁만 되면 읽기가 힘들다고요. 바로 눈물막이 하루 종일 마르면서 점점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겨울철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계절이 사실 눈에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은 춥고 건조하고 실내는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눈물이 정말 빠르게 증발합니다. 대한안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의 안구건조증,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난방은 시작했는데 습도 관리는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눈물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각막, 그러니까 눈의 검은 자위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막은 몸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엄청 아프잖아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눈물이 각막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눈물이 부족하면 각막이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는 1분에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2만 번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눈물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눈꺼풀과 각막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부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2만 번씩 눈꺼풀과 각막이 직접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오래 지속되면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상처들이에요. 이런 상처들이 빛을 난반사시켜서 시야 전체가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병원의 안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의 각막을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증상이 심할수록 각막 표면에 미세 상처가 많았고 이것이 시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눈물 사용입니다. 인공눈물이요? 그거 다들 아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인공눈물을 잘못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공눈물을 언제 넣으시나요? 눈이 불편할 때요? 눈이 뻑뻑할 때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안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공눈물은 증상이 생긴 다음에 넣는 것보다 미리미리 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로션을 바르는 건 언제인가요? 피부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르나요? 아니죠. 건조해지기 전에 미리 발라서 예방하는 게 더 좋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다는 건 이미 눈물막이 깨지고 각막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규칙적으로 인공눈물을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권하는 방법은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규칙적으로 넣는 겁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눈은 감겨 있지만 눈물 분비는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각막이 가장 건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공눈물을 넣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 후입니다. 오전 내내 활동하면서 눈물이 많이 증발했을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오후 서너 시경입니다. 하루 중 눈이 가장 피곤한 시간대죠. 이때 한 번 더 넣어주면 저녁까지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 시간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시기 전에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일반 인공눈물보다 점도가 높은, 그러니까
좀 더 끈적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오래 지속되면서 밤사이 각막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겁니다. 하루에 여러 번 넣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하시면 곧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도 10분도 안 돼서 다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넣다 보면 한 번 넣었을 때 편한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안과 의사들은 하루 4번 이상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무방부제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하십니다. 방부제는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방부제 인공 눈물은 대부분 일회용으로 나옵니다. 한번 개봉하면 그날 안에 다 써야 하는 제품들이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똑똑 떨어뜨리고 끝내시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겨서 작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 주머니에 인공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흘러내려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1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인공 눈물이 각막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인공 눈물의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눈꺼풀 위생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눈물막에는 3개의 층이 있고 그 중에서 기름층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 기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기름샘에서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요. 위 눈꺼풀에 약 25개에서 30개, 아래 눈꺼풀에 약 20개에서 25개, 총 50개 정도의 작은 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샘들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름을 조금씩 분비해서 눈물층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름샘의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막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기름 자체가 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 기름이 굳는 것처럼요. 둘째, 눈꺼풀 가장자리에 쌓이는 각질과 노폐물이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성분들의 경우 눈 화장, 특히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가 샘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눈물이 충분해도 기름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눈물이 금방 증발하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국내 대형 병원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을 검사했더니 상당수가 이런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안구건조증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마이봄샘 관리라고요.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이 샘들이 막혀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 세수할 때 눈꺼풀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상태로 5분 정도 유지합니다. 왜 온찜질이 필요할까요? 열이 굳어있던 기름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이 열을 받으면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배출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온찜질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녹아있던 기름이 샘 밖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이제 순한 세정제를 조금 손에 묻혀서 거품을 냅니다. 아기 샴푸나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눈꺼풀 전용 클렌저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이 난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닦습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눈을 감고 속눈썹 부위만 닦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깨끗이 헹굽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 세정제를 완전히 씻어냅니다. 이때도 눈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네 단계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특히 저녁 샤워할 때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서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덜 마르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눈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께 특히 당부드립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울 때 눈꺼풀 가장자리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마이봄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중에 눈꺼풀 청소용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꺼풀 전용 클렌저, 눈꺼풀 세정 티슈 같은 것들이죠. 일반 세안제 사용이 불안하시다면 이런 전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영양과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장 건강에 좋다, 혈관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눈물막의 기름층이 중요하다고요. 오메가3는 바로 이 기름 성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 안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메가3를 매일 복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보니까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 눈물 증발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 증상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이건 한 연구 결과이고 모든 분들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3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안과 의사들이 권하는 용량은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이 좋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양제를 고르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불순물이 적고 흡수율이 좋은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캡슐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드시기 편해야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요. 셋째, 식후에 드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메가3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4주, 길게는 2달에서 3달은 복용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안과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외에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권장됩니다. 둘째,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습도계를 하나 구비하셔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직접적인 바람을 피하세요. 선풍기나 에어컨, 히터의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바람이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넷째, 스크린 사용 시간을 관리하세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1분에 15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을 볼 때는 5번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더 빨리 증발하죠.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보면서 눈을 쉬게 해주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눈이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금연입니다. 담배 연기는 눈을 자극하고 눈물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시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함께 실천하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 눈물 규칙적으로 사용하기, 눈꺼풀 청결하게 관리하기, 그리고 영양과 생활 습관 챙기기.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함께 해야 할까요?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공 눈물은 당장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줍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눈꺼풀 관리는 눈물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영양과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이 만드는 눈물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분들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눈 건강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이런 관리 방법들은 하루 이틀 하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2주쯤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눈꺼풀이 가벼워지고 눈이 덜 뻑뻑하고 시야가 조금 더 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지고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도 덜 힘들어지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빨리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눈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가 관리를 하시다가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째,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관리를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눈에 통증이 생기거나 충혈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각막에 상처가 생겼거나 염증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넷째, 눈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나 눈꺼풀이 붓는 경우입니다. 이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자가 관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관리가 쉬워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이 침침한 이유가 항상 노안이나 백내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경우 안구건조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시력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 눈꺼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오메가3 같은 영양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는 지속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소중한 이 창문을 잘 관리하시면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인공 눈물 한 방울 넣어 보시고
저녁 샤워할 때 눈꺼풀을 부드럽게 관리해 보시고 오메가3 영양제 하나 장만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